네, 이제 40강을 하겠습니다. 네. 이 40강은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자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 장을 꼭 인용을 할 만큼의 짧지만도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공의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냐면 참 재밌게 붙이는 건데, 스임새를 제거하다, 버리다 이 말이거든요. 용을 버리다, 제거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특이하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스임새를 버리라 이 제목인데, 스임새를 버려지면 결국은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생각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거용을 통해서 이 장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식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상계의 쓰임새를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말 하고 싶었던 것이 이 4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0장이 짧지만도 노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또 노자 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장은 거의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장과 똑같이, 이게 이제 도인데, 이 앞장과 똑같이 이게 그 도를 문제를 가는데, 이 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을 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에요. 도는 이 움직거리기 때문에 도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삼라만상의 눈앞의 현상계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거리기 때문에 우리 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움직거리고 있잖아요. 동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그 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 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한다는 거, 움직거린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미래. 즉, 미래를 가는 거죠. 움직거리면서 과거를 하는 거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물리학을 보면 이걸 갖다가 엔트로피 법칙과 통한다. 엔트로피.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연력학 제2법칙인데, 모든 삼라만상은 저엔트로피에서 고엔트로피로 이동해 가는 거죠. 다시 이 지금 책상이 나무로 되어 있다면 이 나무는 저엔트로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을 붙여가 타면 고엔트로피를 내면서 열량을 내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최고의 엔트로피를 가면 이 형질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죄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과 같아, 시간. 엔트로피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 지금 불을 붙여 타던 이 재를 갖다가 반탄 걸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려서 이 의자를 만들 수 없고 책상 만들 수 없잖아요. 엔트로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한 거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가 움직거리는 모습도 엔트로피 때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를. 이거는 과거랑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자,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도의 움직거림이라 했는데, 도가 지금 현재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움직거리고 가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이게 노자 사상주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걸 갖다가 이 반자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들 많이 하냐면 복귀란 말을 많이 썼죠. 지난번에 몇 번 말했어요. 복귀라고. 복귀가 앞에 여러 번 나왔어요. 복귀가 바로 반의 문제죠. 반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느 한순간에 우주의 빅뱅처럼 어느 한순간에 시작이 되었어요. 빅뱅처럼 뭔가 하나의 도가 저 엔트로피에서 고 엔트로피로, 다시 말해서 흐름이 시작된 거지. 첫 출발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이 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미래로, 그걸 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흘러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전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가도 근원을 가는 거고,
빅뱅에서 지금 현재 폭발해가지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 어느 순간에 이 빅뱅이 다시 블랙홀로 흡수돼가지고 가는 것도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고, 모든 생명체 존재하는 것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진 근원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 동양에서 종교 사상에서 뭐냐면 이러한 원리를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이렇게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미래는 뭐냐면 다시 근원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이 원리가 노자 사상의 핵심이라는 하나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주론에서, 이 빅뱅 우주론에서 보면은, 우주론에서 이게 하나인데, 두 번째,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우주론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빅뱅 이론에서 다시 블랙홀로 가지고, 블랙홀로 통해서 다시 화이트홀로 넘어가듯이 추측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엔트로피 법칙처럼, 이게 지금 저한테 엔트로피 법칙처럼 끊임없이 저 엔트로피에서 고 엔트로피를 가가지고 완전히 이 나무 책상이 재가돼 없어지듯이 어느 순간에는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폭발이 돼가 확산되고 어느 순간에 엔트로피 닿으면, 에너지가 닿으면 그 상태에서 고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우주를 바른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세 번째는 이것이 계속 나가다가 이 우주는 출발점에서 빅뱅에서 구심력이 있는데, 구심력을 중심을 두고 폭발되고 가고 있거든요. 우주가 확장되는 것은 이 빅뱅의 상관에 구심적을 두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원심력 작용으로서 이거 확장이 많이 되면 이 구심력 에너지와 원심력의 균형을 상실되면은 이 구심력이 못 잡아져서 폭발할 것이다. 빅뱅의 구심력이 원심력과 균형을 깨지면 폭발하고 없을 거다. 이 세 개의 주장이 지금 우주를 바로 세 가지 차등 중이에요.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과학자들이 가장 지금 현재 많이 편을 두고 있는 빅뱅론이에요. 다시 블랙홀로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의 바로 이 도사상, 도가 끊임없이 움직거려 가는 것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논리는 지금 현재 빅뱅에서 블랙홀로 돼가지고 다시 빅뱅으로 순환하는 이 논리가 통하는 거죠. 노자 사상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뭐냐면, 이렇게 도가 움직거리가 하는데, 도가 움직거리가 하는 이 스임새, 힘, 이거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약한 것은 이 도가 움직거리게 하는 스임새라는 거죠.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지구가 말이야, 지금 현재 움직거리고 있잖아. 하루 한번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약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은하계도 다 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이 빅뱅에 사는 우주도 지금 돌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도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너무 약해서 안 보여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도, 만물도, 특히 사람도 지금 현재 우리 태어났지만도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 그런데 가고 있는 그 쓰임새는 지금 현재 안 보이잖아요. 너무 약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도가 이렇게 움직거리고 있는 쓰임새, 그거는 너무 약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목표하면은 이 쓰임새란 현재의 쓰임새란 건데, 이 현재의 쓰임새를 제거해버리면 본질적인 생각으로 의식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 만물들은, 삼라만생의 만물들은 유에서 이 생자를 갖다가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살다. 수로돼서. 살다가 우리 재미일 것 같아요. 만물들은 유에서, 유라는 상태로 살고 있어. 이 말이죠. 만물들은. 또, 유라는 현상들은, 현상계들은 물에서 살고 있어. 물이 태어난 거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유무상생인데, 지나고 있지만, 이 지금 우주가 있다면은, 우주 중에 수없이 많은 은하계들이 있다. 또는 별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현재 별들은 유인데, 이 유는 뭐냐면 이 무라는 공간, 이 공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들은 유의 상태로서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유의 상태는 무에서 산다는 거예요. 무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무라는 공간에서 못 살잖아요. 공간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공간이란 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는 공간을 통해서, 유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무는 유를 통해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무가 상승하는 거예요. 유무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뭐냐면 1장에 그 끝에 나오는데, 무는 천지지 시를 갖다 이름한 거고, 유는 만물지 모를 이름을 한 건데, 그럼 항상 말이야. 항상 그 묘한 시작이 이 시를 말하는 거야. 이 시. 그 항상 이 빠진 것 같은 무인데, 무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항무, 그렇죠. 이거 빠졌죠. 상, 요 무죠. 무가 빠지는 거네. 상, 유, 이거. 항상 무는 무에서는 뭐냐면 그 시작하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된다. 그 무에서. 그러니까 있다가 없었다, 있다가 없다는 상태가 무라는 배경을, 무대의 배우처럼 무라는 배경을 통해서 새로 생겨나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생겨나는 게. 또, 유라는 것은 이 요자인데, 요자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경계점. 모든 만물이 생겼다가 없어져 가는 그 유로서는 그 경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야, 아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없어져 가고 있는 약으로서. 끊임없이 나약한 도의 움직임으로서 없어져 가는 거예요. 무로 향해 가는 거죠. 지금. 이 도의 쓰임새가 약으로서 무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 항상 무로서는 그 시작에 무에서 시작되는 거 모습 보니까 현상들을 보고자 해야 되고, 또 유에서는 그것이 없어져가는 경계를 보면 무유가 같이 있는 거죠. 생명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양자 이 두 가지는, 이 무와 유라는 것은, 차양자는 동출이명이야. 함께 나오는데, 이 지난번에 그림 그랬지만도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노자에 나와요. 이 도에서 도에 새끼가 꽂듯이 이렇게 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노자 앞에 나왔었죠. 도에서 새끼가 꽂듯이 이렇게 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도는 무유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도는. 그러니까 여기도 무유는 함께 나오는데 이름이 달라. 다시 이게 무유가 된 거죠. 무유가 된 거야. 그 두 개가 함께 있는 모습. 무유가 함께 있는 모습. 같이 존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있는 거, 이 유라는 끊임없는 많은 별들이 무라는 공간을 통해 존재하고 있듯이 이 모든 존재 현상들, 이거는 거시 물리학뿐만 아니라 미시 물리학에도, 양자 물리학도 가면 지난번에 했지만도 그 작은 양자의 세계도 쿼크들 이런 것들이 공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그 미시 물리학에서 양자의 세계나 우주 물리학에서 별이나 똑같은 거죠.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무효 같이 있는 거죠. 그래요. 거시 물리학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듯이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 현상이 너무나 현묘하다는 거예요. 현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무유가 그렇게 딱 올려가지고 저 우주의 원리나 조그마한 양자의 세계나 같이 있냐는 거야. 그리고 저 우주에 있는 세계나 또 미세계나 서로가 다 같이 기운이 통하고 있다.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증명이 된 거는 다 통하고 있어, 기운이.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보면서 아, 세상은, 이 도의 세계는 너무나 현묘하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유가 같이 어울려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세계를 아는 것은 뭐냐면 소우주인 개인이 이러한 세계의 의식이 확장되면 뭐냐면 대우주로 의식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양의 기본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 살다 가는데 그 생명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끊임없는 생멸의 경계를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아까 물신의 시대라는 이야기 했지만도 오늘날처럼 물신의 시대는 사람이 의식을 확장시킬 의미가 없고 오직 돈 버는 데 현안이 된 거죠. 권력과 돈을 통해서 살아가는 현안이 되는데 이것이 삶의 근본 이유냐, 살아가는 근본 이유냐 이거지. 그러나 이런 육아사상이나
또 도가사상이나 또는 같은 종교들, 불교나 뭐 각 종교에서는 이런 현상계, 현실의 세계는 더 높은 정신 세계로 의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모든 종교 공부, 이런 도가 공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의식이 확장되면 뭐냐면 사소하게 얽매였던 사고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다시 물신의 시대에서 그 돈이 신인 것처럼 받들어 모시고 사는 삶에서 진리를 받들어 모시고 사는 자유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40장의 짧은 세계에서 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근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세상이 굉장히 단순 명쾌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의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작이 바로 이 40장이에요. 짧지만도 이런 어떤 깊이 때문에 그러니까 보좌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장을 꼭 인용을 하시게 된 거죠. 이 반이란 문제는 앞에도 많이 했지만 노다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주역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 만상 흘러가잖아요. 적연부동 가미수통이라 말이 있는데 이 끊임없이 동해가는 도의 동해가는 이 현상을 갖다가 보면서 적연부동 나는 고요하게 움직거리지 않으면서 나는 정으로서 흘러가는 도의 정을 보는 거죠. 동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가미수통 이 유명한 규제인데 그러면은 이 세상이 변화해가는 흐름 속에서 자기는 고요하게 적연부동 움직거리지 않으면서 자기 느낌으로 가지고 이 느낌이 뭐냐면 명상 참석계다. 느낌으로 가지고 그래서 수통 모든 이치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통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머리 깨인다는 거죠. 이룰 수 있다. 통할 통자 이렇게 되는구나. 적연부동 가미수통 유명 기절입니다. 그 사람은 이 현상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 현상계에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계를 나는 오히려 이 정적인 세계, 이게 바로 명상 참선의 기본이니까 정적인 내 의식을 가지고 그 변화를 보면 어느 정도 삶이 되면 그 현상계가 내가 직감으로 느껴가지고 그걸 마치 그러면 통하는 정신계를 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개사전에 나오는 건데. 자, 그러한 세계를 갖고 이 4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은 축관에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글입니다. 노자 사상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축관은 5분 2 정도에서 들었다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반자 띄우고 도지 띄우고 동이라. 돌아가는 것은 이 동사는 돌아오는 것이 똑같아요. 돌아오는 것이나 돌아가는 것이나 근원을 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것 다 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야. 즉 도는 끊임없이 파동으로 움직거려가 미래를 향해 가지만도 근원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살아가지만도 결국은 죽음이란 태어난 그 근원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의 근원을 봐야만이 영성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우의 법칙이죠. 자, 그리고 약자 띄우고 도지 띄우고 영이라. 아주 연약한 거, 나약한 것은 바로 도의 쓰임새야. 도가 작용해서 변하는 그 근본 힘은 뭐냐면 약이 있다는 거야, 약에.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만 크게 보면은 지구가 하루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인간이 죽어가는 거, 또 삼라만상이 변해가는 그 쓰임새 자체는 너무너무 약해서 안 보여요, 인간이. 느낌으로 알지 절대 볼 수 없죠. 틀림없이 도가 움직거리면서 끊임없이 뭔가의 그 변화의 쓰임새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볼 수 없는 거야. 의식이 아닌 거야. 이 깨달음이죠, 바로. 그래야만이 그 변화의 흐름을 통해서 스스로 의식이 넓어지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물 띄우고, 천하 띄우고 만물, 생어 띄우고 이라. 자, 천하 만물은 유로서 유에서 살고 있어. 유라는 현상계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삼라만상은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물어가는 거니까.
유가 결국은 없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무국이택이라고 해서 그 주령계하는 그게 많이 통하는데. 그리고 유 띄우고 생어 띄우고 무라. 또 이 유라는 것은 무에서 살고 있어. 그래가 똑같이 한 거죠. 이 아까 했지만도 이 유라는 현상, 이거 별들은 또 유라는 어떤 그 양자에서 말하는 쿼크들 같은 조그마한 미세한 것들은 이거는 뭐냐, 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라는 공간이. 무유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현상계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까 묵신의 시대라 했지만도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느끼는 공간만큼 굉장히 폭넓은 세계를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전일성이 있죠. 우주 전체가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공간은 우주 전체에 엮여져 있어요, 바로. 그래서 사람의 의식이 작은 범위에 있어라.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주 전체와 내가 하나로 통화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모든 종교나 명상 쪽에서 깨달아가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이게 바로 전일성이라는 거예요. 우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전일성이라는 말은 현대 물리학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 하나의 단어를 중요하게 돼요.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물리 현상들이 우주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게 아니고 옛날에 이치적으로 이렇게 노자가 이야기하듯이, 또 유가 철학에서 천명주의성 이야기하듯이, 또는 뭐 종교적 여러 가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분들은 이 물리학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세계 깨달음으로써 우주가 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줘야만이 요즘처럼 끊임없이 사적 욕망에서 세상의 혼란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춘추전국이라는 시대는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돼 가지고 자기만이 다 욕심을 채우려고, 그걸 위해서 힘없는 사람은 도구를 만들거든요, 백성들을. 그런 시대에 바로 노장 철학이나 유가 철학은 바로 이 거대한 삶이라는 하나의 전일성을 깨달은 사람이, 수양을 깨달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줘야만이 백성들이 전부 다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한 건데, 그 주장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바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아직도 읽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장은 이게 굉장히 짧은 장인데, 그 이치를 통해서 갔지만도 짧지만도 바로 앞에 있던 상덕자, 요게 이제 그 38장이 한 상덕자고, 이제 41장에 가면은 상사란 말이 있는데, 이런 상덕자라 상사 같은 사람 바로 이 40장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터득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도다란 책의 큰 틀의 아래에서 통하는 그런 사상의 맥락, 도다의 그런 사상의 맥락이 바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짧지만도 뭐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누르면 되지.